서 변호사님, 예. 이 서울중앙지검 지금 이 반부패 수사부 또 형사부 공공수사부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의 관련 부서들 그리고 인력을 총동원해서 이른바 신적폐 수사의 사정의 칼날을 높이 쳐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윤석열 중앙지검장 때도 박근혜 정권의 적폐 수사를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심점이 되고 총본산이 돼서 수사를 벌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그동안 서울 동부지검에서 했다가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2부로 넘겼는데 다시 형사 일부로 재배당을 했어요. 왜 그런가요? 그거는 근데 중앙지검이요. 네. 옛날에 2019년에 가장 많을 때 270명까지 갔어요. 아, 예. 이 말은 근데 세계 최대의 검찰청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미국 프랑스 통틀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검찰청이에요. 예. 그래서 근데 270명까지 갔다가 올해 근데 23명이 줄었고요. 추미애 때 많이 힘을 빼버렸잖아요. 박근혜하고. 그렇죠. 그리고 근데 유학도 좀 가가지고 한 30여 명의 검사가 줄었어요. 이 말은 근데 숫자도 이게 좀 주니까 아무래도 사건은 많고 효율적으로 이게 재배치하는 측면이 있고요. 네. 지금 이게 옛날에는 근데 추미애 박범계 때는 형사부가 수사를 이게 인지해서 못하게 했잖아요. 다 못하게 해버렸죠. 근데 네. 이제 한동훈 장관이 형사부도 이게 다 인지수사 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근데 다른 부서가 워낙 일이 많고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사건을 재배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반부패부에 있던 걸 형사 일부 있잖아요. 형사 일부도 이제 인지수를 할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게 보낸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형사 일부가 1차장 산하거든요. 예. 근데 그렇죠. 성상현 1차장이 원래는 이게 블랙리스트 수사하던 분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전문가죠. 전문가니까 이제 임종석, 그 다음에 조국, 그리고 이제 강경화, 김현미 이런 사람 10여 명 되잖아요. 예. 이 사건을 형사 일부로 재배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부지검에서 할 때는 이제 환경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했는데 지금 반부패 2부에서 형사 일부로 가면서 청와대 윗선 조국이나 임종석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개입이 됐는지 거기에다가 교육부라든가 농림수산부, 외교부, 통일부 아주 사실상 이 블랙리스트가 산업부나 환경부만 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형사일부가 맡으면서 문정권 때의 그런 블랙리스트 전 부처에 대한 수사로 지금 확대되는 그런 양상이죠. 그렇습니다. 특수부 검사들도 그것도 재배치를 막 하고 그런 모양인데. 거기 보면 이제 김민석 검사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방준성 검사. 예. 이런데 실제는 이제 특수부 검사를 많이 뽑아왔는데 예. 특수부의 정원이 줄다 보니까 특히 이제 반부패 3부는 이게 정원이 많이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특수 엘리트들을 뽑아와가지고 형사부로 이게 재배치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재배치. 예. 그러니까 베테랑들을 이게 보내가지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이제 동부지검이에요. 동부지검에 이제 이미 산자부가 거의 다 이게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저번에 영장은 기각됐지만 수사는 이제 거의 마무리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미 자료가 다 축적이 돼 있어요. 예. 축적이. 그러니까 이제 중앙지검에서 저는 임종석이나 그다음에 조국이나 이런 이제 기소는 불가피한 게 아닌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형사 5부에서 거기에 특수통인 최우영 부장하고 신기련 부부장 검사가 있는 모양인데 여기서도 지금 몇 건을 담당을 해가지고 수사에 착수를 했더라고요. 형사 5부. 그러니까 2020년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 징계 때 관련된 이성윤, 박은정, 그때 위법으로 그렇죠. 이 감찰을 하고 수사를 총장을 직접 수사하려고 그랬던 사건도 있고 이정수 대장동 윗선 봐주기 수사 이런 것까지 형사 5부에서 지금 한다고 하고 공공수사부도 지금 큰 사건을 지금 맡았지 않습니까? 그럼요. 한마디로 이제
중앙지검이 올코트 프레싱. 아, 올코트. 우리는 농구할 때 보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달라들어요. 마지막 순간에 네. 그 뭐 몇 점 차로 지고 있을 때 네. 마지막 순간 한 2, 3분 이게 올코트 프레싱 있잖아요. 예. 부서 불문하고. 왜 그러냐면 이게 일반 잡범들은 거의 이제 경찰에서 다 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검사들이 보안 수사를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사부도 전부 이게 그 정치 수사에 예. 총동원된 이런 거죠. 시간이 그러니까 없잖아요, 시간이. 그렇죠. 예. 시간도 없지만 이게 사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고소 고발이 폭주해가지고 대부분 이게 그 한 9월 10일 전에 예. 다 이게 웬만하면 이게 8월에 어느 정도 이게 성과 마무리를 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형사부가 지금 이게 다 달라붙어서 거의 정치 수사만 하고요. 가장 이게 바쁜 거는 아까처럼 이게 그 공공수사부죠. 예. 그거는 이제 그 서해 공무원 월북몰이 예. 박지원 있잖아, 박지원. 예. 요거는 이제 그 일부에서 하거든요. 예. 일부에서. 원래 이게 청와대까지 다 조사를 하고 있던 부서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박지원이는 아마 조만간 영장이 청구되지 않을까? 박지원이는.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2부에서는 기존의 그 여가부 있잖아요. 예. 여가부의 공약을 민주당이 다 공약을 만들어 줬잖아요. 그렇죠. 여기 또 여가부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부처로 확대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보니까 법무부도 만들어주고 예, 여러 부처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2부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부는 또 이게 그 서훈이 이 사람은 이게 북한의 그 우리 16명 죽였다고 2명이 예. 이걸 이게 3일 만에 조사한 걸 강제로 이게 그 안대 가리고 포선줄에 묶어서 경찰 특공대를 이용해서 보냈잖아요. 예. 이 사건을 이게 그 3부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서훈이는 미국으로 날라버렸잖아요. 거의 뭐 6개월 비자로 갔는데 일반 유학이 아니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돌아올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미국으로 간 사람이 돌아올 리가 있습니까? 그걸 모르고 갔겠어요. 다 알고. 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근데 박지원이는 아니 물건은 안 잡고 왜 나를 잡으려고 들으냐 이렇게 하면서 전에는 첩보 보고서를 그 삭제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어디로 가는 것 아니지 않느냐. 국정원에서 만든 첩보 보고서가 아니고 군에서 온 첩보 보고서인데 왜 그걸 삭제하느냐 했는데 지금 밝혀진 것은 그 첩보 보고서를 삭제한 게 아니라 그 첩보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이제 대통령한테 보고서를 국정원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아주 불리한 것들, 월북으로만 관련된 것들만 싹 보고를 하고 아닌 것들, 월북이 아니고 나 한국 공무원이다, 구조해달라 뭐 이런 얘기는 싹 빼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혀 지금 박지원이가 한 얘기가 처음에 자기가 한 것하고 지금 나온 이 결과를 보면은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판례는요. 판례는 이제 메인 서버에 있든 아니면 이제 그 서버에 있든 원본이든 사본이든 어떤 서류든 이게 그 송계하면요 처벌됩니다. 그리고 이게 박지원이는 뭐 SI에게 공유하는 거지 생산한 게 아니라 했잖아 자기들이. 예. 근데 그건 이미 국정원의 조사 끝났어요. 국정원에서 생산한 이런 게 문서를 삭제한 거는 이미 드러난 거죠. 예. 박지원이가 이게 뭐 교묘하게 이게 그 어떤 게 자기 변명에서 빠져나갈 하지만 이미 그 국정원에서 다 조사가 완료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는 뭐 상당히 쉽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이런 사건입니다. 기왕에 들어가면 조성은 관계는 수사 안 합니까? 그건 별건이라 안 하나요? 그 뭐 호텔에 가서 뭐 썸씽 있었는데 뭐 그런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제보 사주. 그건 조사 안 합니까? 그것도 이게 뭐 모르죠. 어제 그 문화일보의 모 논설위원하고 저 점심을 먹었는데 예. 박지원이하고 식사를 한번 했는가 봐요. 박지원이가 이제 그 일주일에 그 식사가 아침 빼면 점심 저녁 하면 이게 14번 아닙니까? 7일이니까. 그 중에 한 10번 정도는 언론인들. 예. 지금도 이게 방송 출연을 많이 하잖아. 언론인들.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반은 정치인들. 예. 그 다음에 나머지 반은 개인 사생활이래. 그래서 그 논설위원이 조성은이 만나 밥 먹은 거는 사생활이냐 물었더니 막 얼굴이 붉게 화를 내면서 조성은이 만나 밥 먹은 거는 이게 뭐냐고 이런 게 그 이야기가 있던데 예. 아마 이게 언론 플레이를 아무리 박지원이가 해도 뭐 저는 이게 이번에는 다시 교도소 가고요. 옛날에 교도소 있을 때 몇 번이나 깨병 부리 가지고 형집행정지를 풀려났잖아요. 그때 눈 실명부터 휠체어 타고 매일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게 지금 몇십 년 전입니다. 지금은 이게 더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는 이게 들어가면 좀 녹이 어렵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니까 박지원이도 국정원장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좀 조용한 입 닫고 또 유럽이라든가 어디 좀 머리 좀 식히고 오겠다 하면서 있었으면은 이런 꼴을 안 당했을 수도 있는데 나와가지고 뭐 엑스파일이 어떠니 뭐 윤석열 뭐 총장 시절의 파일도 있느냐 이런 소리 하고 돌아다닌 거 아닙니까? 푸틴이 곧 실각한다는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이게 박지원 방지법까지 지금 발의된 상태 아닙니까? 예. 어쨌든 지금 반부패 수사부에서는 그 대장동 의혹 이게 이제 제일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그거 이제 하는 것 같고 예. 2부에서는 옵티머스 예. 뭐 이 3부에서는 또 다른 사건들 기타 뭐 이런 사건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재명 수사가 사실은 대부분의 수사가 경찰에서 하고 있어요. 거기는 아주 속도감 있게 지금 하는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수원지검에서 변호사비 대납 사건 이걸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쌍방울 본사하고 그 대납 사건에 그 돈을 받은 예. 이태영 변호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지사 또 그 선거법 관련 이 변호를 맡았던 사람이고 20억 플러스 3억 뭐 이 돈을 받은 사람인데 그 변호사 사무실까지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 거 보면은 거의 다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겁니까? 예. 그게 그 기소가 이제 임박했다. 아, 그렇군요. 시효가 이게 9월이기 때문에 공소 시효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임박했는데 일단 이태영 변호사가 누구냐?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예. 이태영 변호사는 이제 그 67년생이에요. 67년생. 예. 그리고 이제 그 사법연수원이 24기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23기죠. 예. 1년 후배라고 생각하면 대충 감히 연수원은 이게 24기고 영등포 고등학교에 고려대학 법대를 나왔어요. 고대 법대. 예. 그리고 이제 이분이 검사로 갔잖아요. 예. 검사로 갔는데 주로 이게 경기도 수도권에 많이 근무했어요. 특히 그 변호사 개업하기 전에 어디 근무했냐면 수원지검 공안부장을 한 거죠. 딱 이게 직속인 거예요. 그러네요. 수원지검 공안부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검찰직 있잖아요. 거기 의정부지검의 차장검사라는 거예요. 의정부지검의 차장님, 의정부지검이 꼭 경기도 아닙니까? 예, 그렇죠. 수원지검하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분이 지금 이게 그 쌍방울 있잖아요. 쌍방울 계열사의 그 사회이사도 했죠. 예, 그렇죠. 비비안 예. 쌍방울 계열사. 예. 거기 이사도 하고 대선 때는 이게 법률 지원 팀장이었어요. 이재명의. 예. 이 말은 이제 이태영 변호사가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이다. 그래 핵심 측근이죠. 예. 근데 문제는 이재명 사건도 이분이 변호를 많이 했어요. 이재명 사건도 1심 대법원 파기환송 다 변호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해경궁 김씨 있잖아. 예. 김혜경 사건은 거의 혼자 변호했어요. 아, 나성철이 뭐 이런 혼자 변호한 거예요. 이 말은 이게 경찰이 그때 왜 그 대깨문들이 고발한 거 아니에요. 예. 대깨 이정열 판사 출신 변호사 있잖아. 그래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해경궁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낸 거죠. 이거는 확률이 해경궁 김 씨가 했다는 거는 뭐 거의 99.999% 정확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기소 의견 보냈잖아. 이걸 이태영 변호사가 뒤집은 거죠. 검찰의 정관이니까. 예. 자기가 데리고 있던 검사.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게 녹취록에 누가 노느냐. 이병철. 이병철 씨가 돌아가셨잖아. 이분이 뭐 극단적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예. 뭐 극단적 선택인지 자연산지는 논란이 있죠. 예. 근데 이분이 녹취록을 중요한 게 6개가 있는데 그때 3개만 공개하고 3개는 이게 녹취록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예. 아, 그렇군요. 진짜 중요한 녹취록을. 예. 이걸 이렇게 검찰에 갖다 주자 유족이. 유족이 녹취록을 갖다 주니까 이게 뭐 정보들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이태영 변호사가 자기 무용담을 이야기하는 거야. 나 여기 내가 데리고 있던 수원지검의 애들 해가 이게 내가 다 뒤집은 거야. 그리고 이게 변호사비 주식 3년 뒤에 전환한 게 20억. 예. 그 다음에 현금 3억. 뭐 이렇게 다 적나라하게 녹음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수원지검에서 쌍방울을 15일 동안에 2번 압수해. 그러니까요. 보름 전에 압수수색하고 예. 이번에 또 압수수색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같은 날 이태영 변호사 압수수색한 거죠.
변호사 사무실 압수하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변호사 사무실을. 예. 이 말은 이게 확실한 증거 없이는 어렵단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이번에 그 쌍방울이 그 압수수색 2번이 난 거는 그 전환사채 45억 있잖아요. 예. 요걸 이렇게 뻥튀기 해가지고 그때 이스타항공 인수한다. 이렇게 뻥튀기 해가지고 한 50억 이상 이게 주가 조작으로 벌었다 그래. 100억 가까이. 예. 이게 또 변호사비 대납과 연결이 있느냐. 같이 이게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인가요? 예. 전에 우리 서변이 그거 빨리 출금해야 한다는데 어디로 날라버렸다면서요, 해외로. 거기 있고 또 그 임원들도 이번에 압수수색 해보니까 핸드폰 다 바꿔버려가지고 그 이재명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절대 핸드폰을 뺏기면 안 된다 했는데 싹 바꿔버려갖고 다 깡통이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 김성태는 이제 그 제가 계속 이게 그 검찰에 여러 검사들한테 듣고 빨리 출금해야 된다고 방송에 예, 여러 했는데 차례. 지금 싱가포르 가 있는 것 같아요. 싱가포르. 김성태. 예. 그리고 이제 그 뭐 핸드폰은 이재명이도 이게 공용 핸드폰을 8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정진상이가 7대. 배소연이는 산업인데 9대. 이 24대를 다 버린 거 아니에요. 옛날에 조국이가 서울대 컴퓨터 쓰던 거 집에 가져온 게 절도죠. 예. 저는 공용 물건은 반환해야 됩니다. 박사님이나 저는 이게 KBS 우리 이사할 때 핸드폰 주잖아요. 네, 다 임기 끝나면 다 반환하잖아요. 근데 이재명이 반환했냐 말이에요. 배소인이나. 아니 뭐 반환한 것도 이번에 신상진 그 시장이 보니까 다 폐기 처분해버리고 없고 네. 운수미 거 마지막 선 운수미 시장 전 시장 그거 하나만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뭐 이거는 워낙에 고 이병철 씨가 워낙에 녹취가 정확하더라고. 제가 공개된 거 앞에 3개는 다 들어봤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내는 3개는 아직 제가 못 들어봤지만 대충 이게 그 수원지검의 소식 통해서 들어보니 저번 거보다 이게 훨씬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저번 거보다. 아주 빠져나가기 어렵게 예? 되어 있네요. 오죽하면 이게 이태영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쌍방울을 2번 압수수색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쌍방울은 아마 수원지검의 형사 6부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수사부가 협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쌍방울하고 변호사비 대납이 부서는 틀린데 지검장이 홍성욱 수원지검장이 똑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6부하고 그다음에 공공수사부가 협조해서 아마 이게 요게 경찰이 하는 거는 기소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죠. 예. 그렇죠. 근데 검찰은 바로 기소하면 되잖아요. 아마 조만간에 뭐 기소 어쩌고 저쩌고 이태영 나오지 않을까. 이게 왜 심각하냐. 이명박 대통령도 다른 거는 이게 거의 뭐 뇌물이 다 무죄받았어요. 283 우려냉장부터. 근데 결국은 삼성그룹에서 다시 소송하는 거 있잖아요. 예. 요걸 이게 미국 로펌에다가 변호사비를 대납했다. 요게 바로 직접 뇌물입니다. 이게 직접 뇌물이에요. 예. 이 말은 이제 1억만 넣으면 10년 이상 무기징역 아닙니까? 뇌물은. 그러니까요. 엄청나대요. 이거는 이게 1억만 넣으면 이 이재명이가 직접 내야 될 변호사비 있잖아. 예. 이걸 이게 대신 내줬다는 거는 이재명이가 돈 받은 거랑 똑같잖아요. 예. 그 점에서 저는 상당히 이게 형량도 높고, 그 다음에 검찰청에서 직수하기 때문에 기소도 빠를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7월 중에 이런 수사들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면은 뭐 7월 말, 이달 말쯤부터는 정진상, 김혜경, 이재명 줄 소환이 이루어집니까? 지금 그 이게, 사람들 소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서면 조사할 일은 없잖아요. 지금 이게 그 기사에는 이게 변호사비 대납에 이재명 수사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제 직접 소환할지 서면으로 수사할지 뭐 어떻게든 이게 요즘은 굳이 저는 자꾸 영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또 정치법하고 어쩌고 하니까 증거를 잘 다져가지고 예. 근데 이게 기소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기소하면 이게 법원에서 나중에 유죄만 되면 이미 뭐 그때 법정 구속하든지 아니 이게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뭐 저는 변호사비 대납부터 이재명 수사가 임박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이게 법인카드 이런 거는 굳이 저는 김혜경이 뭐 소명계에 서면으로 하려면 하고 말은 말고 소환할 필요도 없다 봐요. 이미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근데 이게 법원에 기소해버리면 된다. 그렇죠.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이게 그 정진상이는 아까 전 중앙지검의 그 반부패 일부 거기서 이제 그 대장동 수사를
원점에서부터 새로 보잖아요. 예. 기존에 중앙지검에 반부패부하고 공공수사부 있잖아요. 예. 이게 누가 했냐면 정말 이게 반부패부는 김태훈이가 했잖아요. 대장동 팀장. 김태훈이는 서울대 NL 운동권, NL 운동권이라고 민자당 증거했다가 전과자 아닙니까? 운동권 중에 NL 있잖아요. 주사파. 이게 김태훈이고, 그 다음에 공공수사했던 3차장 있죠. 예. 3차장이 진재선이라고 옛날에 네. 추미애가 임명한 진재선이는 운동권 중에 PD입니다. PD. 그러니까 이제 그 민노당 출신 그 우리 민주당에 가면 대선 후보 지금 뭐 껍질거린 거 있잖아요. 예. 박용진. 예. 박용진하고 같이 활동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게 PD 진재선 차장, 그 다음에 NL 김태훈 차장이 중앙지검의 3사 차장으로 다 수사를 덮었잖아. 요게 이제 이번에 다 박기동, 고영곤 완전히 제대로 된 검사를 받겠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대장동 수사도 전면, 그럼 이게 정진상이도 아마 곧 제대로 소환된다 봅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미국 방문을 하고 돌아와서 지금 코로나에 걸려갖고 집에 있는 모양인데 어쨌든 이 인사를 통해서 세 차례 했습니다만은 수사팀을 완비를 하고 지금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적어도 뭐 8.28 전당대회 전에 모든 수사들이 대부분 매듭이 지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